그때는 29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32평짜리 하나 하나 사고. 사고. 와. 그러니까 이거 해서 다 그렇게 네, 하시는 갈치고. 거예요. 그러면 네. 손해는 그렇게 볼 게 없어. 손해 볼게 없죠. 네. 손해 볼 건 없어. 목돈 안 들이고 적은 돈에 그렇게 손해 볼 건 없으니까 괜찮아. 솔직히 지나가다 보면 손님이 엄청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매장하는 한 사람인데 옷은 엄청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장사가 잘 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옆에 있던 카페는 바뀌고 식당은 폐업하고 프랜차이즈도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구제샵은 잘 안 없어져요. 제가 직접 운영해보니까 왜 그런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구제샵은 생각보다 적은 손님으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네 구제샵이 왜 쉽게 안 망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백상의 빈티지입니다. 저는 현재 무인 빈티지샵 3곳과 헌옷수거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용진님 채널에서 거기에 나온 매장이 구제샵이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 구제샵은 몇 년 동안 저렇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지? 실제로 구제샵은 일반 의류 매장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느낀 구제샵, 빈티지샵이 쉽게 망하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의 구조가 일반 의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구제샵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원가 구조입니다. 일반 의류들은 직접 제작을 하거나 사입을 해야 돼서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재고 부담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구제샵은 다릅니다. 이 헌옷 도매는 보통 킬로그램 단위로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벌당 매입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제샵 마진을 엄청 궁금해하는데 실제로 제가 판매하는 옷 몇 벌을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한 벌당 매입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벌만 판매를 잘 하셔도 원가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세탁하고 검수하고 분류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팔리지 않는 재고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마진이 다 남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의류 매장과 비교했을 때 초기에 원가 부담이 낮은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대박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재료가 상하고 카페도 원두 관리가 필요하고 일반 의류들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제 옷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옷들도 많고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잘 팔리는 옷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옷을 작업을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된 30년, 40년 정도 된 옷들도 많이 나오는데 옷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 팔린 옷들이 내년에 다시 걸어놔도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샵의 재고는 다른 업종처럼 완전히 쌓여서 죽는 재고가 아니라 언제든 판매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재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 순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격 경쟁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만 검색을 해봐도 같은 상품끼리 최저가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근데 구제샵에 있는 옷들은 사이즈, 디자인, 색상 모두 다 다르고 각각 한 벌밖에 없어서 손님 입장에서는 이쁜 옷을 발견했는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구제 가게마다 옷의 종류, 스타일, 가격들이 모두가 다 달라서 내 가게 옆에 또 다른 구제 가게가 생기더라도 경쟁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 문제도 옆 가게랑 잘 어느 정도 맞춰서 장사하시면 생각보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손님들이 한 가게만 가지 않고 이 가게도 갔다가 저 가게도 갔다가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골 손님이 잘 생깁니다. 구제샵은 새운 매장처럼 필요할 때만 오는 그런 매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한번 가볼까? 내일은 좋은 옷이 좀 들어오려나? 보통 이런 생각으로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보물찾기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단골이 생기면 그 사람은 반복적으로 방문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옷이 들어왔나 집에 와서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 단골 손님 중에는 원피스만 찾으시는 손님이 있으신데 처음에는 혼자 오셔서 2벌, 3벌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10벌 이상씩 구매해서 가져가셨고 그 뒤로도 가족들이랑도 같이 오셔갖고 재밌게 쇼핑하시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매장은
단골 손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골 손님 2분, 3분 정도만 생기면 손님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럼 구제샵 차리면 무조건 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매장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장님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게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들어간다거나 월세가 많이 높다거나 손님 타겟층이 애매하거나 재고 순환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운영하는 게 많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트릿한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손님들은 상품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지, 매장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옷들은 얼마나 자주 들어오고 무슨 요일날 들어오는지 손님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저도 아직은 계속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고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이것저것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구제샵 창업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